안녕하세요, 엠군입니다. 세 번째 영상 시승기를 찍고 있는데 이게 되게 보기 힘든 차예요. 이번 삼각대라고 불리고 있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껍데기만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아반떼 스포츠입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도 아반떼 스포츠는 사실 접해본 적이 있어요. 팀 HMC에서 활동하면서 선수 형들 차도 몰아보고, 물론 그 차는 이 차랑은 전혀 다르죠. KSF 공인 튜닝이 되어 있고, 뭐 서스펜션이나 버킷시트, 스티어링이 달랐고, 일단 스틱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아반떼 스포츠를 오토로 타면 어떤 느낌일까? 뭐 옵션도 되게 풍부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승 차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승 차량은 현대모터클럽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현대자동차 오너라면 누구나 이벤트와 행사, 뭐 각종 상품이 걸려있는 이런 기회들, 특히나 장기 시승 이벤트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단 차량은 파란색상인데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흰색도 이쁘고 하지만 나름 고성능이라면 이렇게 튀는 색상을 선택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일단 저는 아반떼와 아반떼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모델 통틀어서 파란색은 시승 차량이 처음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모델이에요. 일단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벤트가 실제로 뚫려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공갈 아닌가 그랬는데 나름 고성능이라고 브레이크랑 타이어 냉각에 신경을 좀 쓴 것 같고, 휠도 좀 독특해요. 이게 밤이나 좀 빛 부족한 데서 보면 이 은색 부분만 보이는데 상당히 재밌고, 사이드 미러를 좀 검은색으로 칠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 웰컴 시스템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LED 콤비네이션 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기구가 좀 다르대요. 이렇게 보시면 배기구가 하나인 듯 두 개인 듯 좀 헷갈리는 그런 느낌. 그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고, 트렁크는 스포일러가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포르테코 옛날 그런 느낌이 좀 나요. 포르테코 느낌이 나고, 레터링은 소나타처럼 이렇게 일렬로 해놨고,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은 사실 뭐 현대가 공간에서는 뒤지지 않죠. 그 되게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풀 당겨주시면 후석을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는 지금 와인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하면 짐을 좀 더 실을 수가 있겠죠. 그 벨트는 스포츠다 보니까 빨간색이 들어가요. 예전에 벨로스턴 i30 1.6 터보에서도 봤던 그런 거고, 도어 트림은 시트 색상이랑 동일하게 빨간색 타원 가죽이 들어가 있고, G자 리알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는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카본 무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차량이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인데, 일단 선루프는 파노라마가 아니고요. 뭐 수납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도어 스카프는 아반떼 스포츠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는 JBL입니다. 시트에도 스포츠 이렇게 박혀 있고, 조수석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식으로 조작이 됩니다. 시트는 뭐 버킷 시트보다는 편하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이게 좀 고성능 차량, 좀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차량이라고 하면 좀 시트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시트가 좀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차를 받자마자 세팅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또 운전은 제가 좀 다리에 비해서 포지션이 긴 편인데, 이렇게 설정을 하고도 후석 레그룸은 충분합니다. 제가 앉아도 무릎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고, 주먹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고, 암레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에어벤트도 있고요. 인테리어를 좀 살펴볼게요.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뭐 일반적인 승용차 세팅인데, 일단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운전석 마우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레벨링, 밝기, 후측방 경보, 엘카스, 제어기는 구동 제어, 끄는 버튼, 디컷 핸들 들어가고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이렇게 90도 계기판 들어가 있죠. 이번에 인테리어에서 달라진 점이라 하면 이렇게
송풍구에 은색으로 들어간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바뀌었죠. G70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통풍 열선 1열에는 통풍까지 들어가고 2열에는 열선만 들어가고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전방 장애물 경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실내에서 변한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파워트레인도 1.6 그냥 모델은 변한 게 많다고는 하는데, 저런 같은 경우 스포츠 같은 경우는 7단 DCT에 1.6 터보 엔진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일단 컵카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비교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반떼 스포츠, 지금 여기는 시와 쪽에 미개통 도로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일단은 배기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노멀 모드인데도 뒤에서 배기음이 쫑 하는 소리가 나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차량이 정차를 하면 RPM이 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정차 때 조금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스포츠 모드에 넣으면 RPM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배기음이 좀 더 커지죠. 출력은 전혀 모자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1.6 터보 엔진에 출력이 204마력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작은 차체를 전륜으로 오롯이 굴리는 차량이라서 모자람은 딱히 없고, 근데 되게 놀랐던 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고성능이라고 해서 차량이 700m 앞 전망대 사거리에서 안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차량이 고성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비가 안 좋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반떼 스포츠도 똑같아요. 다시 노멀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단 DCT 80에 상속하면 평균 연비가 한 15 정도 유지가 되고요. 실제로도 시내 다니면서 지금 이 평균 연비 11.4가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 공회전하고 히터 틀고 열선 틀고 풀 시내를 주행을 한 연비인데, 보이시죠? 36.8km로 운전하면서 11.4. 이거는 고속도로도 다녀보고 좀 재미있게도 타보고 323km 탄 기준으로 11.3입니다. 지금 차량 수령하면서 트림 리셋 싹 하고 풀주유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받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00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인양저냥 탔을 때 한 500km 정도는 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속에서 조금 얌전하게 타면 뭐 600 이상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뭐 블루링크 개통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확한 편이고, 뭐 사각지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사각지대 경보도 들어가 있고, 패들 반응도 뭐 빠르고, 기어봉 같은 경우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작하기 되게 좋고, 뭐 컵홀더,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일단 이렇게 닭다리가 들어간다는 거. 일단 아반떼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에서 몇 가지 차종이 있어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 세 가지 차량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믿고 사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반떼 같은 경우는 AD가 풀체인지 돼서 나오면서 슈퍼노멀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만큼 그 준중형급에서 기준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준중형 중에서는 약 300m 앞 최고죠. 안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출력으로는 물론 이제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효율을 좀 더 추구하면서 출력이 조금 낮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연비나 옵션, 공간, 가격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잠시 후 그만한 우회전입니다.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성능 모델도 지금 준중형에서는 뭐 아반떼 스포츠와 K3GT를 제외하면 거의 없죠. 옛날에야 크루즈가 뭐 2.0, 1.8 나왔다고 하지만 좌회전입니다. 그 열선도 상당히 약 따뜻하고요. 1km 앞 좌회전입니다. 팟선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팟선이 없어도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크루즈예요. 일반 크루즈에 차선 이탈 약 방지만 700m 앞 좌회전입니다. 능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아쉬운 건 없는 게 전방 추돌 감지 이런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운전하면서 잘 게 아니라고 하면 딱히 상관은 없고, 그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 운전을 좀 재미있게 하는 걸 추구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번에 페리되면서 이 차량이 풀옵션 모델이지만 계기판이 이렇게 풀 HD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원가 절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낮은 옵션을 제외했다고 할 수도 왼쪽 첫 있는데,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딱히 뭐 이거는 이 급에서 약 300m 굳이 앞 좌회전입니다. 화려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냥 정보 줄 수 있는 것만 다 주면 되고, 그래픽 구현할 거 다 구현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잠시 후 식으로. 좌회전입니다. 공기압이 또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뭐 구현할 거 다 구현해놨기 때문에 딱히 뭐 사용하면서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오른쪽 첫 번째 이제 차로를 디자인으로 이용하세요. 되게 말이 많았어요. 뭐 삼각대다, 찌리리공을 닮았다, 되게 말이 많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지만 실물을 보면 이 실물이 되게 약 300m 앞 안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티맵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딱히 노혼할 건 아니지만, 이번에 LED로 헤드라이트가 바뀌면서 LED를 넣기 위한 잠시 후 그런 우회전입니다.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솔직히 뭐 디자인이 나쁘지는 않은데, 단지 아쉬운 거는 이전에 AD 같은 경우는 아반떼 스포츠가 되게 이뻤어요. 디자인이 노멀 AD와 구분도 잘 됐고 되게 디자인도 이뻐서 아반떼급 나가는 차들 보면 데칼까지 싹 해서 너무 이쁘다 이랬는데, 얘는 솔직히 전문가 아니고서야 구분이 좀 힘들어요. 해봐야 뭐 그릴, 약 휠,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배기구의 형상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디자인은 실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괴랄하다 막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연비도 뭐 이렇게 시내 주행하는데 계속 잘 나와주고 있죠. 크게 떨어지지는 잠시 않죠. 후 좌회전입니다. 저는 되게 이 차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핸들링도 뭐 괜찮고, 연비도 그냥저냥 괜찮고, 난 차량을 300km 이상 타봤는데 재미있게 왼쪽 탈 첫 번째 차로를 때는 이용하세요. 재미있게 탈 수 있고, 물론 저처럼 컵카를 먼저 경험을 해보고 이런 차를 타면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땐 실망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에요. 제 차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아쉽지만 잽잽이라고 하죠. 제 별명이 잽잽이